첫 번째 이야기, 병장으로 강등된 하사. 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 한 분인 김땡땡 하사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95%, 구라 5%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김땡땡 하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구독자분의 사연이니만큼 무례한 댓글은 지양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은 김땡땡. 2002땡년 병으로 전역하고 이어서 전문하사로 임관했다. 병일 때 보직은 대대 인사병. 대대 인사병은 간부들과 웬만하면 친하게 지내는 포지션. 원래 간부들과 형동생하며 친했기 때문에 전문하사로 임관한 후 매일 축하 파티 겸해서 술을 마셔댔다. 적당히 마셨으면 좋았을 텐데 나도 꽤 술을 좋아하는 편이라 과음을 했고 다음날 피로가 몰려왔다. 그러면 대충 점심 먹고 병사 때 있었던 중대 생활관으로 이동. CCTV 근무 나간 병사의 침대에 가서 잠깐씩 눈을 붙이곤 했다. 어차피 며칠 전에는 내 아랫동기였거나 후임들이었기에 다들 반가워하며 기꺼이 자리를 내어주었다. 그날도 전날 선배들과 술을 엄청나게 퍼붓고 점심시간에 병시절 생활관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하지만 이어폰을 끼고 자는 바람에 늦잠을 자버렸다. 시간을 보고 화들짝 놀라 일어나 나가려는데 복도가 시끌벅적했다. 아차, 오늘은 환절기 시즌 집중 청소 기간으로 대대장님과 각 중대장, 행보관님들이 참관하여 생활관 청소 상태를 점검하는 날이었던 것. 팬데믹 시국 이후 생긴 연례 행사였다. 마침 대대장님께서 생활관으로 딱 들어오실 타이밍. 당황한 나는 관물대에 있는 내 후임의 전투복 상의를 꺼내 초스피드로 환복. 최대한 내 얼굴이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올려 쓰고 전투모는 최대한 내려 썼다. 대대장님 등장. 하필이면 내 앞으로 바로 오시더니 관물대가 정리가 꽤 잘 돼 있구만. 병장이 모범이 되면 후임들은 뭐 볼 것도 없지. 원래 같으면 관등 성명 크게 외치며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 텐데 내 보직이 인사과 담당관으로 대대장님을 보좌하는 역할이었기에 대대장님께서는 내 목소리에 익숙하시다. 그래서 최대한 다른 목소리로 연기하며 감사합니다. 4월임에도 등이 따끔거리며 식은땀이 여기저기서 삐죽삐죽 튀어나오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긴장된 상황. 간부가 병사 침대에서 잔다는 건 자칫하면 부조리로 생각될 수 있다. 다행히도 대대장님은 눈치채지 못하신 듯 다른 생활관으로 가셨고 위기를 넘긴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인사과로 갔다. 긴장한 탓인지 소변이 마려워 화장실에 들렸는데 갑자기 대대장님이 들어오셨다. 충성! 야, 김땡땡. 하사 김땡땡. 너 왜 병사 옷을 입고 있냐? 아차, 후임 병장의 옷을 갈아입지 않았던 것. 저 점심 먹다가 음식을 흘려서 세탁 돌리고 잠깐 휴가 나간 인원 전투복을 빌렸습니다. 다행히 대대장님은 별말 없이 넘어가셨고 나는 그날 1년치 땀을 다 빼버렸다. 대대장님, 그때 속여서 죄송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두 번째 이야기, 예비군이 된 상병. 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 한 분인 효로나민 씨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98%, 구라 2%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효로나민 씨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이름은 김상유. 2010땡년 군번으로 모사단 포병대대에서 의무병으로 복무했고 맞선임과는 7개월 차이가 나는 풀린 군번이었다. 맞선임은 전역 3개월을 남기고 모든 것을 해탈. 후임들과 호영호재하며 친구처럼 지냈다. 덕분에 나는 이른 시기인 일병 7호봉 정도의 군대의 실세가 되었다. 나를 터치하는 선임도 없었고 의무실이라는 무적의 아지트가 있었기에 약 3개월간 간부의 눈을 피해 머리를 기르고 투폰을 들여와 핸드폰도 종종 사용했다. 호영호재 맞선임 그리고 마음씨 좋은 군의관님도 나의 핸드폰 동지들. 맞선임이 전역하는 날, 그날은 예비군 형님들과 동원훈련을 하는 날이었다. 연대에서 진행하는 나름 큰 훈련이었는데 나는 의무병으로 온 예비군 형님 두 분의 훈련 도우미를 맡게 되었다. 형님들에게 핸드폰이 있음을 말했고 훈련 기간 동안 군의관님 포함 4명이 함께 폰게임을 하곤 했다. 훈련 둘째 날, 타부대의 훈련 교장에서 진행하는 야외 훈련이 있었는데 연대에서 주관하는 훈련인 만큼 인근 대대들이 다 그 교장으로 집결했다. 나는 형님들과 의무대 텐트를 설치하고 환자용 들것 위에 의무대 모포를 깔아둔 후 누워서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었다. 한참을 누워서 폰을 하며 꿀 빨던 도중 누군가 텐트 문을 확 열고 들어왔는데 맙소사 곰팡이 3개. 연대장님이었다. 큰 훈련인 만큼 직접 시차를 나오신 것. 됐다. 머릿속에 영창에서 멍 때리는 모습이 순간 스쳐 지나갔다. 우리 예비군 용사들 잘 쉬고 계시죠? 그렇다. 3개월 동안 기른 머리 덕분에 나도 예비군으로 본 것. 당시 나는 상병이었기에 이 약장이 보이면 끝이라는 생각에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으로 약장을 살짝 가리며 네 고생하십니다. 뭐 별거 없네요. 연대장님께서는 수고 많다고 격려하시며 밖으로 나갔고 옆에서 필사적으로 웃음을 참고 있던 형님들과 나는 동시에 빵 터졌다. 형님들은 내게 놈이냐 진짜 도라이 아니냐 등등의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유쾌하게 훈련을 잘 마무리했다.
세 번째, 부대 절반을 날려버린 후임. 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 한 분인 산토스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98%, 불화이 프로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산토스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이름은 오성진, 2010땡년 군번으로 통신대대에서 행정병으로 복무했다.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나와 8개월 정도 차이나는 후임 박희수. 평소 군생활은 무난했기에 딱히 눈에 띄지 않는 후임이었다. 문제는 팬데믹 상황이 터지며 발생했다. 당시 군에서는 전원 휴가 통제, 휴가 복귀자는 15일 격리를 실시했다. 격리시설은 대대 건물 옆에 본부중대 2층 건물을 사용했고 본부중대는 대대에 비어있는 생활관으로 옮겨왔다. 그런데 복귀자를 전원 격리하다 보니 금방 만석이 돼버렸고 상위 끝에 휴가 때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사람만 격리 15일을 하기로 결정했다. 15일 격리 중에는 점호도 근무도 모두 열애. 도시락 먹고 온종일 핸드폰 하면서 꿀빤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그런데 박희수 이 녀석이 휴가에서 복귀한 후 며칠 동안 아무 말도 없다가 저 확진자와 동선 겹친 것 같습니다 라고 뒤늦게 말하는 게 아닌가. 이에 대대는 발칵 뒤집혔고 우리 중대가 통째로 격리당하게 된다. 문제는 우리가 사이버 보안, 회의 지원 등등을 담당하는 중대라 대대에서 좀 떨어진 상황실에서 24시간 3교대로 근무를 섰는데 타중대 대대 인원과 접촉할 우려가 있어 이 중요한 임무를 아예 할 수 없게 된 것. 진짜 어이없는 건 확진자와 동선 겹쳤다고 말한 박희수의 말이 거짓말이었다. 동선 조사 때 어설프게 짠 스토리가 제대로 들켜버렸다고. 우리의 격리는 3일 만에 풀렸지만 대대장님이 어디서 제대로 혼나고 오셨는지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같은 통신단의 다른 대대로 대대 인원 절반을 아예 보내버리게 된다. 그렇다면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나머지 절반이 근무를 설 수 있어 이렇게 완전히 업무가 마비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이 대대장님의 판단. 이게 부대 개편이나 전출이 아니라 그냥 지내는 곳만 타 대대로 보내버리게 되다 보니 내가 전역할 때까지 서로 이상가족처럼 떨어지게 된 것. 팬데믹으로 인해 남은 휴가수만큼 조기 전역을 시켜줬는데 내가 전역하던 그달도 그 상태가 유지되어 절반의 동기나 후임들 얼굴도 못 보고 전역했다. 거짓말을 한 박희수는 징계를 받기는 했지만 영창까지는 가지 않았다. 우리 중대는 폭언폭행이 아예 없었기에 선임들이 뭐라고 갈구지는 못했지만 박희수 동기들이 그 녀석에게 자주 욕을 해댔던 것이 기억난다. 그 후 중대원뿐만 아니라 대대원 전체에게 박희수는 타노스라고 불렸다. 부록. 최송이 하사는 언제 중사로 진급하나요?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666 부대의 김창우 이병의 경우 일병이 되기까지 거의 한 20년 가까이 걸렸었죠. 최송이 하사는 50만 구독자를 달성하면 진급시킬 생각입니다. 김창우 이병보다 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겠네요. 사연의 실화 구라 비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일단 입대연도 부대 이름의 변경은 디폴트 값이고요. 없는 이야기를 보태거나 내용을 바꾸기보다는 보내주신 내용 중 이건 좀 심해서 순화하거나 다루지 않는 것이 좋겠다 라든지 지엽적인 내용이라고 판단되어 생략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양념을 약간 치기도 하지만 크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는 사연 보내주신 이야기 그대로 제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나는 너무 적어요. 좀 더 자주 연재해주세요. 이 채널은 제가 혼자서 제작하고 운영하는 개인 채널이라서요. 체력과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소소하게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귀한 재료로 맛있게 요리해서 함께 나눠 먹는 것에 만족합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분수에 맞게 꾸준히 건강만 받쳐준다면 오래오래 영업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삶이 바빠 자주 못 들리셔도 괜찮습니다. 문득 생각나 찾아오면 그냥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오인용 대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드디어 18년 만에 신년지가 완결됐습니다. 정지혁 병장의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정지혁 이병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최원일과 정지혁은 왜 원수가 되었는지, 짱고는 왜 김창우를 좋아하게 됐는지, 왜 정지혁은 김창우를 그토록 갈구는지, 김창우는 어떤 고문간 짓을 했는지, 말년들은 과연 제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666 부대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모든 떡밥들을 풀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에서 오인용 또는 666을 검색하세요. 감사합니다.